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설치하고 JSX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렌더링하는 걸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문자열이 아닌 XML을 이렇게 리턴하고 있어요, 그렇죠? XML 이렇게 XML을 리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XML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React Create Element H1의 React 수업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HR 그러면 이제 React Create Element HR 하고 이제 뭐 얘네 컨텐츠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컨텐츠 없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이 뭐다? 리액트가 사용하고 있는 JSX라고 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XML이고요. 현재 캔만 나오고 있어요. 다시. 자, 여기 보이는 요게 뭐다? XML, HTML처럼 보이지만 HTML이 아니라 JSX라고 하는 문법이고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로 실행해서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리액트의 가상돔이라는 것도 한번 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이 도큐먼트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지난 시간 금요일 날 배웠던 걸로는 지금 이런 커스텀 URL 같이 우리가 이제 생성해 놓은 컴포넌트, 여기 이제 컴포넌트라 불렀어요. 컴포넌트란 뭐냐면 여기 JSX를 반환하는 함수를 우리가 컴포넌트라 부르고, 자, 이것들을 이제 재사용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리액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가상돔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 가상돔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기존의 브라우저가 얼마나 이제 도큐먼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렌더링하는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좀 연산이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요 타이틀, 최드런이라는 걸 좀 배워봤어요. 타이틀은 이제 우리가 이 속성으로 지은 이름, 그렇죠? 타이틀이라고 정한 이름을 여기다 보내는 거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받은 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요 객체에서 필드명을 그대로 이렇게 받는 문법, 그렇죠? 요거랑 동일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요 컴포넌트는 요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컴포넌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필드를 받겠다. 그렇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필드, 그 다음에 children이라고 하는 필드. 자, children은 여기 지금 컴포넌트의 자식으로 작성된 것이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더라. 여기 써져 있는 것이 children. 여기에 속성이 이렇게, 그렇죠? 속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다? props라 부르더라. props 타이틀, props children이 됩니다. props. 자, props 타이틀, props children. 자, props라는 건 뭐다? 부모 컴포넌트가 전달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JSX를 전달하면 그거는 children이 됩니다. JSX를 전달하면 children. 자, 그래서 여기서 타이틀을 받아서 H2를 출력해보고, children을 받아서 여기 li를 출력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리액트가 기존 브라우저에서 쓰고 있는 웹앱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저거는 비동기 수업 했던 거겠죠? 자, 면접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배워봐야 될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런 거 배워봐야 돼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 우리가 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이 개념을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CSR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SSR 이렇게 불러요. CSR, SSR.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웹앱은 CSR이 됩니다. 요 CSR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만들어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웹에서 작성한 인터페이스. 자, 이 웹은요, 내가 URL을 요청을 하면 그 URL을 서버에서 찾아서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서 가져온 내용을 렌더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웹이에요. 자, 이때 서버가 반환하는 것은 HTML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HTML이 우리가 정적 HTML이 있고 동적 HTML이 있어요. 그죠? 정적 HTML은 여기에 내용이 변함없이 그냥 요청하면 주고 이런 형태고요. 동적 HTML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에 동적인 경우에였죠. 자, 이게 HTML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바 코드였죠. 우리는 자바거나 또는 자바스크립트거나 파이썬이거나 또는 뭐 PHP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인 동적 리소스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자바로 된 리소스를 배웠습니다. 그럼 자바를 실행하는 서버인 톰캣이었죠. 톰캣. 자, 그래서 이 코드가 뭐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EMP 리스트나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서 뭐를 HTML을 렌더링 했어요. 그렇죠? HTML 이렇게 렌더링 했어요. 자, 우리 HTML을 렌더링하는 서버 언어 뭐 배워봤죠? JSP랑 또 지금 스프링에서 쓰고 있는 거? 그렇죠. 타임리프를 배웠었죠. 타임리프. 자, 여기서 자바가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JSP나 타임리프한테 위임해서 요거 렌더링 시켜서 렌더링한 결과를 이렇게 반환하는 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때 서버에서 HTML을 렌더링해서 전달한다고 해서 그렇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자, 우리가 배워본 게 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배웠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나는 회원가입을 할 건데 여기 여러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하다가 아이디를 중복 체크를 해야 됐어요. 자, 아이디를 중복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존에 있던 사이트는 어떻게 했냐면 이 URL을 바꿔야지 아이디가 중복 체크가 되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을 하죠.
id 체크.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한 결과를 가져와서 HTML을 렌더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환 받아서 새 페이지로 이렇게 리로딩이 된 거죠. 여기에 ID 사용 가능 이렇게 뜨겠죠? 뭐 A, B, C는 ID 사용 가능.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이디를 중복 체크하기 위해서 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로드 돼버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 항상 이 URL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아서 항상 새 페이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더라.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내놨던 게 어떤 거냐면, 자, 대안으로. 자, ID 중복 체크를 누르면 여기서 새 창이 이렇게 하나 떠요. 그렇죠? 자, 새 창이 이렇게 떠서 이 창에서 검사를 해서 이 창이 이제 이걸 이제 부모 창이라고 부르고 여기 자식 창이라고 부르는데 자식 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줘서 ID 사용 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새 창이 뜬 상태에서 ID를 중복 체크했던 것도 사실은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 URL을 이용해서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창에서 서버랑 통신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더라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더라. 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자, 그건 뭐냐면, 자, 우리 회원 가입 페이지들을 보면, 자, ID 빼고는 다 내용이 동일하죠. 자, ID 중복 체크 빼고는 다 내용이 동일한데, 자, 요 부분을 위해서, ID 중복 체크를 위해서 이 전체 페이지가 리로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자, 내가 이 부분만 중복 체크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모든 화면이 뭐더라? 리로드 되더라. 자,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데이터.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통신을 하더라. 데이터를 더 많이 통신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이 나와졌죠? 비용이 많이 되더라. 자,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 통신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게 되더라.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비동기식 통신이죠. 자, 이것 때문에 등장한 게 비동기식 통신이더라. 자, 여기서 회원가입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만 통신을 이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 내용만 싹 바꾸는. 그렇죠? 어떤 걸로? 자바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로 onClick이나 onChange를 쓰면 통신을 해서 통신의 내용을 받아와서 여기 내용이 바뀌도록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용을 바꾸도록.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왔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뭐예요? 비동기식 통신의 등장이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부분만 렌더링 할 때 브라우저에서 자, 이건 아직 브라우저였죠? 자바스크립트가 이 부분을 렌더링하고 있죠? 자,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받아오겠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가 패치로 통신을 해서 ID는 사용 가능해요 라고 받아와서 여기서 HTML을 렌더링해서 전달을 하겠죠. 우리가 이때 HTML을 렌더링 할 때 어떻게 했어요? inner HTML이거나 하죠. 또는 append라든가 하죠.
이런 식의 방식을 써서 요 안에다가 HTML을 렌더링 했죠. 이때 이것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브라우저에다 데이터를 받아와서 렌더링 한다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다가 이제 꿈을 꾼 게 뭐냐면, 야, 웹이 뭐처럼 보이게?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게. 자, 네이티브 앱은 URL이 전혀 변동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자, 요런 부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동작을 하더라.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뭐 달력 앱이라든가 뭐 그럼 뭐 다른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웹에서는 동작할 수 없는 부분을 네이티브 앱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뭐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내가 채팅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화면을 리로드하는 게 아니라 화면이 이렇게 싹 이쁘게 다른 컴포넌트로 전환되면서 채팅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화면 전환이 URL이 아니라 웹이, 그렇죠? 웹이 화면이 URL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게 된 게 리액트나 플러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리액트나 플러터 같은 것들이다. 자, 모든 페이지들을 어떻게 URL 없이 동작하도록. 자, 모든 페이지가, 그렇죠? 모든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URL 없이 마치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컴포넌트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컴포넌트라 부르고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클릭하면 이동하고 클릭하면 여기로 또 들어오고 그렇죠? 클릭하면 이 부분이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들이 바뀌어서 이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 모든 것들이 컴포넌트가 바뀌어서 URL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네이티브 앱인데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만든 것이 리액트더라. 리액트. 웹을 뭐처럼 바꾸고 싶어서 앱처럼 바꾸려고. 자, 이때 왜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자, 나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들려면 이런 규칙을 따라야 돼요 하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자, 자바 코드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애플에서 자, 우리 애플에서 쓰려면 스위프트나 이런 걸 코드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고 만들면 그때 만들어지는 어플, 이때 만들어지는 어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이티브 앱이라 불러요. 자, 그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뭐 카메라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뭐 사진 앱을 들어가는 방법, 우리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쵸?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접근하는 방법, 뭐 폴더를 접근하는 방법, 뭐 사진을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 네이티브 앱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자, 요 네이티브 앱들이 보통 제가 얘기하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동작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웹을 그렇죠? 앱처럼 바꿀 때 네이티브 앱이다라고 불러야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네이티브 앱이라 부른다. 그래서 리액트는 웹을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페이스북 제작자가 만든 거죠. 페이스북이나 뭐를 인스타그램을 웹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앱에서도 똑같이 동작하도록 웹 버전을 만들어 놓으면 앱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리액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더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게 하려면 리액트 말고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걸 쓰시면 돼요. 리액트 네이티브. 자,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왜 하는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리액트를 하시게 되면 모든 페이지가 URL 없이 동작을 해요. 자, 모든 페이지가 URL이 없이 동작을 하더라. 자, 우리가 리액트 앱을 하면 무조건 index.jsp에서 index.html이죠. 자, 이 페이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루트라고 아이디를 가진 div가 있어요. 자, 루트라고 생긴 이런 div가 있는데, 자, 여기에 계속 렌더링 되는 구조로 생겨 먹었어요. 자, 이 부분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만. 자, 우리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맨 바깥쪽에 보면 index.html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자, 여기 보면 루트라고 생긴 div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main.jsx가 있어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자, 그럼 이제 이 루트에다가 main.jsx를 계속 렌더링하는 구조로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더라? URL이 바뀌지 않고 이 index.html을 계속 사용하는 구조로 생겼더라. 요거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도 문제가 있어야죠.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문제점이 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약간 장점만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유저 리스트 유저인데 리스트 페이지가 있고 상세 페이지가 있고 수정 페이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컴포넌트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자, 그러면 이 HTML은 이 페이지들을 다 같이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다운로드를 처음에 받아야 돼요. 자, 그전에는 어떻게 동작했냐면, 자, 그전에는 내가 리스트를 줘, 그러면 리스트만 가져오고, 상세를 줘, 그러면 상세만 가져오고, 수정을 줘, 그러면 수정만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모든 페이지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것을 리스트를 줘, 그러면 리스트를 가져와 주고, 한꺼번에 다 다운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리스트, 상세, 수정, 자, 가져오고, 그죠? 이걸 또 삭제하고, 또 상세를 가져오고, 또 삭제하고, 수정을 가져오고, 삭제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초 로딩이 느려요. 자, 그래서 리액트로 작성된 어플을 보시면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렌더링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기다렸다가 화면이 짱 하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페이지를 한 번에 다운받아서 그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로딩하는 시간이 있더라. 화면이 이렇게 하얗게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페이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문제점 중에 1번이더라죠. 모든 페이지를 한 번에 다운받고 그것을 렌더링 하기 때문에 최초 로딩이 느리다.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또 심각한데, 자, 두 번째 문제점.
내가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를 렌더링을 했어야죠. 상세. 뭐 예를 들어 유저가 아니라 뭐 상품 상세라고 쳐봅시다. 상품 상세. 자, 근데 나 이 상품이 너무 구입하고 싶어서 내 친구한테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자, 공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공유할 수 없죠. 왜 공유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공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상품 상세에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는 URL을 쓰죠. 어떻게? 뭐 앱에 뭐 상세가 뭐 12,000번이다. 그죠? 그러면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리액트는 이렇게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서? 인덱스에서. 자, 인덱스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페이지를 렌더링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URL이 없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주소가 없어요. 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URL을 이용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통적인 웹 방식이라 불러야죠. 정통적인 웹 방식으로 우리가 이 URL을 공유할 수가 없더라. 자, URL을 공유할 수 없더라. 전통적인 웹 방식으로 URL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이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데요. 자,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요 세 번째 문제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3. 자, 우리 전통적인 웹에서는 검색 엔진 로봇이 서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서버에 있는 리소스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요. 요런 리소스들이 있네. 자, 요런 리소스들이 있네. 이렇게 검색을 한 후에 요 리소스에 써져 있는 시멘틱 요소. 뭐 예를 들어 제목이 H1이 있다. 그러면 요 문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자,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다. 요 웹은 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구나. A 태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 요렇게 우리가 검색 엔진 로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인덱싱해요. 검색 엔진 로봇이 요걸 인덱싱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사이트는 요 페이지들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 페이지는 제목이 이렇게 생겼고 내비게이션이 이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구나 하고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할 때 제목 태그가 맨 앞에 뜨고 내용들이 쭉 뜨는 이유가 이 검색 엔진 로봇이 이 제목을 시멘틱 요소로서 중요하게 보고 가져와서 출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딱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인덱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목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목도 없죠. 자, 이 자바스크립트로 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리소스로 사용할 때 검색 엔진 로봇이 무엇을 인덱싱해야 될지 알 도리가 없더라. 검색 엔진 로봇이 가서 야, 이거 뭐야? 그죠? 루트밖에 없네? 자, 이게 도대체 뭐지? 그쵸? 알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검색에 노출시켜야 될지를 이 검색 엔진 로봇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리액트로 된 자바스크립트 된 코드도 검색 엔진 로봇이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뭐보다는 기존에 있던 웹보다는
검색 엔진 로봇이 검색 인덱싱 우선순위를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 이 검색 엔진 로봇은 잘 만들어진 웹을 더 검색 우선순위에 올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시멘틱 요소도 잘 써져 있고 아주 구조도 깔끔하고 그런 것들을 검색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올리는데 루트밖에 없으면 이제 검색에 우선순위를 올리기가 조금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떻게 검색 엔진 로봇의 검색 엔진 우선순위를 올리기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좀 무리가 있더라죠. 우리가 URL 없이 모든 페이지들을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장점일 수는 또 있지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일 수 있다죠. 첫 번째는 뭐가 문제더라? 최초 로딩이 느리더라죠. 모든 페이지를 다 다운받아서 렌더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로딩이 느리더라.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더라? 자, 전통적인 방식의 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곳에 문제가 있더라. 자, 모든 페이지가 인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URL로 공유하는 게 문제가 있더라.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리액트 라우터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상세 페이지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한 건 아닌데도 마치 URL로 상세 페이지가 로딩된 것처럼 동작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리액트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더라? 자, 검색 엔진 로봇이 최적화, 검색 엔진 로봇의 최적화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검색 엔진 로봇의 최적화. 자, 이 검색 엔진 로봇 최적화를 우리가 SEO라 불러요.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 부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SEO라 부릅니다. 자,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문제를 겪는다. 검색 엔진 로봇 최적화 문제. 최적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Next.js라는 게 있어요. 자, Next.js. 자, 우리는 이제 쓰지 않을 건데. 자, Next.js라는 게 나옵니다. 자, Next.js가 뭔지는 일단 알고 넘어가자. 그렇죠? Next.js는 자,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 웹처럼, 자, 전통 웹처럼 페이지들을 URL로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고, 자, 어느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죠. 서버, 죄송해요. 사이드가 있으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이 Next.js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뷰는 리액트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액트인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점을 넥스트를 쓰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더라. 세 가지 문제점. 자, 모든 페이지가 한 번에 다운받는 게 아니라 자, 어느 부분은 URL을 갖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것이 Next.js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URL이 있으니까 리액트 라우터 요 문제 해결한 거랑 동일하게 URL 있으니까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전통적인 웹 방식으로 공유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Next.js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EO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화면이 어떻게 렌더링 될 건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대요. 자, 뭐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Next.js를 많이 쓰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우리는 리액트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 URL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자, 그냥 이제 리액트 라우터로 URL을 갖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자, 전통적인 웹 방식,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URL을 요청하면 그것을 페이지로 이렇게 회원가입 페이지가 한 번 더 이렇게 로딩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존의 웹 방식, 전통적인 웹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치가 이제 사용돼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그렇죠? 아이디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까 물어보고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한 페이지 안에서 데이터만 받아서 이 부분만 렌더링 하는 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비동기식 통신이 되는 거죠. 자,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모든 페이지를 컴포넌트화 시켜서 리렌더링 시키는 방식이 우리가 리액트, 그죠? 이런 한 부분이 아니라 자, 모든 페이지죠. 모든 페이지를. 자, 그래서 이것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 하고, 리액트의 목표는 모든 페이지가 마치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하기를 원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기존의 웹이 이제 좋으니까 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최초에 로딩하면 최초 로딩이 느리고,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의 URL이 없으니까 자,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공유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웹에서 쓰던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렇죠? Optimization. 자, 엔진 로봇의 최적화 문제가 기존의 웹을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시멘틱 구조로.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가 좀 힘들더라. 검색 엔진 노출 우선순위가 좀 낮더라. 그렇죠? 리액트로 쓰게 되면 검색 엔진 로봇이 노출 우선순위를 낮추더라. 자, 이런 문제점 세 가지가 있더라. 자, 그래도 이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웹을 앱처럼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자, 우리 쉬었다가서 그 다음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 45분에 자, 여기까지만 이따 이해할게요.